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취업 한 번, 서류 한 번에 합격하기의 교수 박사님입니다. 제가 취업, 면접 한 번에 합격하기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사실이냐,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냐고 많은 메일이 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교수로서 그런 그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이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지금까지 취업 주도해서 실습이든 취업이든 거의 다 한 번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떨어진 경우는 두 번 정도 가고 그렇지. 하룻밤에 30번 쓰고 100번 쓰고 하는 그런 저는 취업 지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50개 이상의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동영상을 잘 보시면 여러분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데 실습에 관련된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올린 그 동영상은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졸업한 이후에 대안에 대해서는 대책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가끔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제가 첨언해 드리건데 밑에 아니면 위에 자막을 제가 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이 최소한 기업에 가셔서 바로 일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자막 없이 저의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대표에서도 해봤고 중소기업 중앙회 대한상공회의에서 근무를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의 말을 텍스트 자막을 통해서 이해를 할 정도라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막 없이 저의 말을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모르는 낱말들은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취업 준비의 업그레이드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이지 그 모르는 낱말 하나하나를 제가 다 설명드린다면 여러분은 설령 기업에 가서 합격하였더라도 상당한 애로사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막 없이 제가 얘기하는 그 내용이랄지 용어를 다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한, 결제, 그 다음에 회의, 회람 이런 말을 다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 회람이 뭡니다. 여러분이 기업에 가면 회람을 합니다. 회람은 이렇게 하시고요. 문서 기한은 이렇게 하시고 출장 결과 보고서는 출장 계획서는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대학이 아니에요. 대학이 아니고 기업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충분히 기업에 가서 미리 연습을 하고 와서 졸업한 뒤로 바로 기업에 가서 업무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강의 중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저에게 이걸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2, 30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제 1번으로 대학생 현장 실습, 인턴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375개 대학에서 전부 12월 29일부터 혹은 1월 3일부터 다 실습이 나와 있고 현재 일주일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질문, 부적응, 불만, 크레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우리 학생들이 기업에 가서 너무 편하게 자기 입맛에 맞는 일만 골라서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학의 대학생 인턴십 실습 트렌드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인턴십과 실습, 현장 실습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하는 게 인턴십이고요. 현장 실습이나 실습은 주로 대학교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때 하는 것을 실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4학년 2학기 때도 인턴십을 하지 않고 실습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은 최대한 금년부터 인턴십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통 인턴십은 최저임금 이상을 주게 되는데 대학에서 제공하는 인턴십도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실습 제도를 이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바 대신 실습부터 먼저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일석이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알바인 경우는 4대 보험이 들어있어도 여러분이 경력으로 인정을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거기에 맞는 실습비도 받고 그리고 경력을 쌓을 수 있고 입사 서류에 인정을 받기 때문에 알바 대신 실습부터 가는 것이 일석이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은 가급적 2학년 2학기 때부터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2번 이상 가가지고 제 마스터 메인 직무를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 선택이 안 되는 것은 다른 분야의 경험으로서 쓰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인턴십은 실습은 빨리 가는 게 좋다. 그리고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4학년 2학기 때 하는 인턴십으로 여러분이 지원을 할 경우에도 저학년 때부터 실습을 해 놓으신 분들은 인턴십에 거의 합격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실습을 가지 않는 학생들은 인턴십 자체도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러분이 인턴십을 지원해서 떨어진 학생들은 저의 말을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습을 가지 않고 공부한 학점이나 토익 가지고 인턴십에 지원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탈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실습 기업을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내가 이미 실습을 갔다 와가지고 경험한 결과 내가 지금 뭘 할지, 장차 내가 뭘 할지 직무가 정해진 경우와 아직까지 직무를 정했는데 그것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 새로운 직무를 더 발굴해야 될지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여러분이 실습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직무가 결정된 경우에는 이미 한번 실습을 갔다 왔기 때문에 직원이 많은 중견 기업이나 그런 기업, 그와 유사한 기업으로 다시 가도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다만 대기업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직무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기존 자기가 정해진 직무에 더 깊이를 더해야 돼요. 그래서 깊이를 더하는 방법은 실습을 한 번 더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에 가서 그와 유사한 실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습에 가서 구체적인 깊이 있는 사례 OWLH로 해서 예를 들면 마케팅 경우는 그 조회수, 구독자 수, 그 다음에 실습한 그 동영상의 개수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봄으로써 실습의 깊이를 더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직원이 많은 중견 기업으로 가더라도 대기업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대기업에 가게 되면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업무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보조 업무만 하고 나와서 불만을 많이 터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실습을 대기업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입사 서류를 만들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첫째, 질문 면접에서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 기업에 오기 위해서 실습을 갔다 고 그러는데 왜 대기업에 실습을 가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류에 보니까 자기소개서에 보니까 도전의식이 있다, 창의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대기업에 가셨습니까? 대기업에 가시게 되면은 실습할 때 굉장히 보조적인 업무만 할 텐데 창의력이 있으신 분은 중견기업, 작은 기업에 가서 내 창의력을 발휘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답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작은 기업에 가서 두루두루 업무를 하시고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잘하는 직무가 이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에 일을 해보고자 서류를 만들었고 지원하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서류 전형과
면접에 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습이나 인턴십은 가급적이면 대기업에 안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직무가 결정이 안 된 경우는 작은 기업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습을 더 한번 가는 경우가 더 좋습니다. 심지어 1인 기업 스타트업에 가서 실습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1인 기업은 거의 창업, 제가 말한 10대 스펙의 두 번째죠. 창업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창업가는 아니지만 창업과에 준하는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기업에 가서 두루두루 하시면서 그 중에서 가장 잘하는 거 하나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근에 명문대학, 소위 세칭 명문대학이라 하죠. 카이스트라 이런 큰 대형 뭐라 할까요? 그런 서울대, 고대 이런 카이스트 이런 학생 수가 많은 그런 기업 대학들의 인턴십 실습의 최근 트렌드가 1인 기업, 작은 기업에 가서 실습을 먼저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각 대학 교수님들과 교류를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기업에 가서 물어보면은 작은 기업에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하여 작은 기업에 가서 먼저 실습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4학년 때 인턴십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어떤 그런 대학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실습을 억지로 가거나 가기 싫어가지고 대기업에 가서 대충 하고 오려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은 실습을 하나만 하고 갔다 오셔가지고 절대 여러분이 실습한 그 내용을 가지고 서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쓸 게 없으니까 인터넷, 카페, 유튜브에 나와 있는 실습 내용을 쓰지 않고 면접 이렇게 하면 합격한다. 자기소개서 이렇게 하면 합격한다. 이 말만 말하면 합격한다. 이 말만 피하면 합격한다는 그런 온갖 감언 이설이 난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현장에서는 거의 통하지가 않고 맞지도 않는다. 잘못하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에 현혹돼 그 글을 쓰게 되면 면접장에 가서 망신만 당하게 옵니다. 면접장에 가서 질문을 받는 첫 번째 요인은 여러분이 실습을 갔으면 어디에 갔느냐, 어떤 기업에 갔느냐, 어떤 내용을 코칭을 받았느냐, 이거 가지고 면접이 결정되는 것이지 미사 여고 동원하고 어그로 동원하고 유명한 유튜버 얘기 듣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기업에 가셔서 일을 하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은 대기업, 중소기업에 서류를 넣어서 합격하게 되면은 보통 면접에 빠르면 이틀 아니면 일주일 안에 다 면접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 통보한 날로부터 이틀 뒤 아니면 5일, 6일 뒤에 면접이 있게 되는 것이지 면접 통보 날짜가 한 달 뒤에 있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에 그런 내용이 면접의 신, 면접의 왕, 면접의 황제, 뭐 인사 담당자는 면접에 뭐 도가 텄다든가 인사 담당자 말만 들으면은 면접은 뭐 합격이 된다든가 여기서 말하는 인사 담당자는 인사팀 출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얘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여러분이 대학 생활하면서 실습하고 그 실습한 내용을 직무로 만들고 그리고 그걸 서류로 쓰고 그러면 그걸 물어보는 것이 면접인 것이지 무슨 면접의 황제가 얘기한 책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이 면접 때 질문을 받거나 답변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실습은 먼저 작은 기업부터 가라. 작은 기업부터 가가지고 전반적인 회사의 업무를 두루두루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일주일이나 2일 뒤에 가서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여 필요한 직무를 다시 세팅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두루두루 업무를 해본 다음에 한 번 더 실습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경험 가지고 정확하게 직무를 선택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대기업만 고집하게 되고 대기업에 가서 실습을 하신 분들은 나중에 서류를 거의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오늘 강의 내용이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공감을 하셨으면은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